둘이의 시 걸음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배열을 이용한 여러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해 봤어요. 배열의 최대값을 맥스에 구하는 코드는 이렇게 맥스에 배열의 첫 원소를 저장하고 나머지 원소들과 현재의 최대값 맥스를 비교해서 더 큰 값을 맥스에 대입하여 구할 수 있었어요. 순위를 구하는 코드는 우선 순위를 1이라 가정하고 나머지 원소들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큰 값이 있을 때마다 순위를 1 증가시켜서 구했고요. 그리고 샵 디파인으로 매크로 상수를 정의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으로 라이브러리 함수 사용법과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사용자 정의 함수 부분은 몰라도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긴 하지만 함수를 알면 프로그램이 훨씬 구조화되니까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소개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함수를 사용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둘이가 배가 많이 고픈가 봐요.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양파, 감자를 썰고 고기도 볶고 면도 삶고 짜장을 볶고 이제 비벼서 먹어볼까? 그런데 어떡해요? 맛이 없나 봐요. 중국성에 시켜서 먹을 걸 후회하고 있네요. 둘이가 힘들여서 짜장면을 만들 필요 없이 중국성에 전화를 해서 중국성이죠? 여기 101호인데 짜장면 2개요 라고 주문을 하면 중국성에서는 짜장면 2개를 열심히 만들어서 101호로 배달해 주겠죠. 짜장면 2그릇을 배달해 주면 둘이는 맛있게 먹으면 됐을 거예요. 둘이가 직접 짜장면을 만들 수도 있지만 중국성에 전화를 하면 둘이는 가만히 앉아서 짜장면을 받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이처럼 둘이가 열심히 일을 하는 대신 일을 해주는 뭔가를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둘이가 중국성에 주문을 하죠. 중국성이죠. 101호 짜장면 2개요. 이것이 바로 함수를 호출하는 문장에 해당하고 중국성에서는 짜장면을 만든 다음 반드시 배달을 해줘야 둘이가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짜장면을 배달하는 것, C 프로그램에서는 함수가 어떤 값을 return 한다라고 해서 return 짜장면 2그릇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둘이는 짜장면 2그릇을 받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나 대신 어떤 일을 해주는 코드를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C 언어에는 두 가지 종류 함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 라이브러리 함수란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함수로서 내가 직접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호출해서 사용하면 돼요. 중국집에 전화만 하면 짜장면이 오는 것과 같아요. 그런 함수로 scanf 함수, printf 함수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거죠. 그리고 파워 함수, sqrt 등 많이 있어요. 이런 라이브러리 함수는 사용자들이 많이 쓸 법한 함수들만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의 목적에 맞는 함수가 라이브러리 함수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로그래머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야 해요. 그런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오늘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를 직접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했을 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순서 자세히 볼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메인 함수 하나만 정의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했어요. 그런데 이 메인 함수 안에서 라이브러리 함수, 파워 함수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메인 함수 시작부터 실행을 하겠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실행을 하다가 함수 호출을 만났어요. 함수 호출이란 중국성에 전화를 해서 주문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중국집에 전화를 할 때 주문을 하면서 사장님이 네, 중국성입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전화를 툭 꺼놓으면 사장님이 너무 화가 나시겠죠. 주문이 들어오는 줄 알고 기뻐했는데 장난 전화라서. 중국성에 주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 짜장면 2개라고 정확하게 주문 내역을 얘기해 줘야 우리 집에 제대로 배달이 되겠죠. 이처럼 함수를 호출할 때는 정확하게 중국성에 전화를 거는 것처럼 함수 이름을 반드시 정확하게 써줘야 되고, 호출을 할 때는 함수 이름 다음에 괄호 안에 인수 목록을 적어줘야 되는데, 이 인수 목록이 뭐냐면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 짜장면 2개라고 내가 주문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정보가 있어야 중국집에서는 제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제대로 배달을 해줄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함수 호출문을 만나면 실행 순서는 어디로? 함수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파워 함수가 있는 곳으로 실행 순서가 바뀌고, 여기서 또 코드의 실행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코드를 실행하고, 그러다가 return을 만나게 되면 이 return 문이 역시 제어문이에요. 어디로 실행 순서가 옮겨진다? 이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다시 return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때 중국집에서 열심히 짜장면 2개를 만들었는데 우리 집에 배달이 안 되면 둘이가 짜장면을 못 먹겠죠. 그러니까 return을 할 때 함수는 자신이 구했는 결과값을 여기다가 적어줘야 반환이 되면서 이 호출 자리가 무엇으로? 반환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둘이가 중국집에 주문을 하면 짜장면이 만들어져서 우리 집으로 배달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죠. 함수 호출을 적어주면 함수로 실행 순서가 옮겨져서 코드가 실행되고 return 문을 만나면 이 자리가 반환값으로 바뀐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반환이 되고 나면 지금 이 문장은 대입문이죠. 오른쪽에 있는 식을 다 계산했으니까 대입문 왼쪽으로 값이 대입되겠죠. 그 다음 대입문이 끝났으니까 프로그램의 원래 실행 순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실행이 되고, 여긴 적지 않았지만 메인 함수의 return 0 문장을 만나면 메인 함수가 끝나면서 프로그램 실행도 끝나게 되겠습니다. C 언어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는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함수 몇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자, 우리가 수학에서 뭐의 몇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죠. 3.2의 5제곱. 그런데 이것을 수학식으로 표현하려면 3.2 곱하기 3.2 곱하기 3.2 곱하기 3.2라고 다 적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함수 이름 파월의 POW예요. 이름을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둘이가 자기 이름이 둘이인데 일이야 그러면 둘이가 돌아보나요? 전혀 안 돌아보겠죠. POW 함수 이름 정확하게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함수 이름 POW 괄호 열고 닫고 안에 인수를 적어주는데 함수마다 인수가 2개인 것도 있고 하나인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함수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써줘야 되겠습니다. 파월 함수는 뭐의 몇 제곱이니까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뭐의 몇 제곱 두 개의 인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적어주면 이 자리가 뭘로 바뀐다? 3.2의 5제곱 값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치를 구할 때 ABS 함수 이름 이용하고 이 안에 어떤 값을 적어주면 절대치가 자동으로 구해지겠고 우리 수학에서 자연상수 2의 몇 제곱 x제곱을 구하고 싶다면 함수 이름 exp 그리고 인수는 몇 제곱인지만 알려주면 되겠죠. 인수는 1개 x 그리고 지수 로그 함수 자 상용 로그는 함수 이름이 로그 10이고요. 자연 로그는 함수 이름이 그냥 로그입니다. 그리고 인수는 x 하나만 필요하고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헤더 파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printf, scanf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include stdio.h, standard input output.h 헤더 파일을 포함시켰죠. 방금 소개한 이 함수들은 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함수라서 헤더 파일 이름이 math.h입니다. 외워두고 이 전처리기 지시를 꼭 써줘야만 이 함수들이 제대로 결과값을 구해줘요. 그리고 뒤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사용할 랜덤 함수, s랜덤 함수가 있습니다. 얘들은 standard library.h, stdlib.h 헤더 파일이 필요해요. 이것은 뒤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때 자세히 소개할게요. 그럼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한 예 간단히 살펴볼게요. 여기에는 printf 세 문장만 있네요. printf 역시 라이브러리 함수, 그러니까 include stdio.h가 필요하고 이 printf 함수의 두 번째 인수해 보니까 식이죠. 그런데 이 식이 함수 호출문이네요. 파워 함수야 2.5의 10제곱 값을 구해줘 라고 주문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리가 뭘로 바뀌겠습니까? 2.5의 10제곱 값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출력 결과 2.5의 10제곱은 9536.74 이렇게 출력되겠습니다. 그 다음 printf 문장 2.0의 제곱근은 %.5lf 자, %.5lf는 어느 값 뒤에 있는 sqrt 2.0 이건 역시 이름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함수 호출이네요. sqrt 함수는 루트 값 구해주는 거죠. 2.0의 제곱근 그래서 출력 결과 1.41421이 출력되겠고 마지막 자연상수 2의 5제곱 값은 얼마지? 궁금하다면 함수 이름 exp, 인수는 5.0 이렇게 호출하면 이 자리가 뭘로 바뀐다? 2의 5.0 값으로 바뀌니까 148.41이라고 출력되겠네요. 이 세 가지 함수 전부 다 헤더 파일 뭐가 필요한가요? math.h가 필요하죠. 이렇게 라이브러리 함수는 내가 함수를 별도로 정의할 필요 없이 그냥 호출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둘이가 중국성에 전화만 해서 짜장면을 받아 먹는 것처럼 가장 쉽게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라이브러리 함수는 아주 쉬운 경우였고 이제 중요한 사용자 정의 함수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서관에 가면 돈을 주지 않고도 책을 빌려볼 수 있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함수를 만들지 않았는데도 호출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게 꼭 필요한 책인데 도서관에 없으면
돈 주고 사야 되죠. 사용자 정의 함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라이브러리 함수는 많은 사용자들이 쓸 것 같은 것만 미리 함수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능의 라이브러리 함수가 없다면 내가 직접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다 User Defined Function 이라고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하는 코드가 있다면 내가 스스로 함수로 만들어 두고 그리고는 필요할 때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인 것처럼 호출해서 편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의 목적이에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한다면 프로그램 길이가 줄어들고 프로그램이 이해하기 쉬워지고 함수 부분만 수정하면 다른 곳은 수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프로그램 수정이 편리해지고 미리 만들어둔 함수를 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그 함수를 가져가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아주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프로그램들은 길이가 아주 짧기 때문에 굳이 함수를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프로그램 길이가 길어지면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부품화시켜 두면 프로그램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휴대폰에서 이어폰을 꽂는 잭만 오류가 났는데 휴대폰 전체를 바꿔야 된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휴대폰의 모든 부품들이 하나하나 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어폰 잭 꽂는 곳만 새로 구입을 하면 휴대폰을 멀쩡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런 함수의 필요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큰 프로그램을 짜봐야 되겠지만 이 시간에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고 사용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조금 효율화된다는 느낌만 알 수 있을 정도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의 10승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이렇게 파워 함수를 이용해서 x에는 2, n에는 10을 대입하고 파워 함수야 x의 n제곱이 얼마니? 라고 호출물만 적으면 이 자리가 x의 n승, 즉 2의 10승값 1024로 구해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POW 함수가 미리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겠습니다. 나는 POW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없어요. 그렇다면 방법은 내가 직접 정의해서 사용하는 거죠. 사실 POW 함수는 C 라이브러리 펑션이기 때문에 그냥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는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름만 살짝 바꾸어서 직접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x의 n제곱이 궁금할 때 power 함수야 x의 n제곱 구해줘 라고 했다면 이 자리에 x의 n제곱이 구해질 거고 이것을 result에 대입하고 result를 출력하면 1024라고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런데 POWER이라는 라이브러리 함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만들지 뭐 직접.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로 정의했다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정의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 하나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었어요. 일단 여기에 이렇게 만들었다면 실행되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프로그램은 무슨 함수부터 지금 이 프로그램에는 메인 함수도 만들어져 있고 파월이라는 함수도 정의되어 있어요. 아무리 많은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도 프로그램 실행을 시작하면 누구부터? 메인 함수부터 실행이 시작됩니다. 메인에 가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차례로 실행을 하겠죠. 그러다가
함수 호출문을 만나네요. power xn. 그러면 어디로 실행 순서가 옮겨지나요? power 함수로 실행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즉 이렇게 실행하다가 호출문을 만나면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자, 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는 어떻게 실행이 될까요? 아래로 차례대로 실행을 하고 그리고 return answer, return문을 만나게 되면 어디로 돌아온다? 내 함수 power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간다. power를 호출한 곳은 여기죠. 여기서 호출이 발생했으니까 power이 실행이 되고 return을 만나면 호출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return d의 값, 이 return 값을 어디에? 호출 자리에 집어넣어 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입문 오른쪽이 완성이 됐으니까 왼쪽 변수에 그 값이 대입이 되겠고 이제 메인 함수 입장에서는 이 문장 result 대입문까지 다 마쳤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아래로 실행하겠죠? 그리고 return 0을 만나면 메인 함수가 나겠습니다. 파월 함수 정의하는 부분에서 이 첫 줄 헤더 부분을 자세히 볼게요. 함수 이름은 파월이에요.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안에 뭔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소개하고 함수 이름 앞에 더블이라고 적었어요. 왜 더블이라고 적었을까요? 이것은 함수가 반환하는 값이 어떤 종류인지를 나타내는 데 사용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음식점에 가고 싶을 때 중국식, 일식, 한식 간판에 있는 걸 보고 어떤 음식을 하는 곳인지 알고 들어가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반환하는 값이 반환하는 값, 리턴하는 값이 실수형이에요, 인트형이에요, 더블형이에요 를 얘기해 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회색으로 연하게 표시했는데 가만히 보면 여기 answer이 더블형으로 선언이 되어 있죠. 그런데 반환하는 값이 answer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적는다? 더블이라고 적습니다. 여기가 의미하는 것은 나는 파월 함수인데 내가 리턴하는 값은 더블형이에요 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메인 함수를 작성하면서 int main 괄호 열고 닫고 그냥 외워서 썼죠. 왜 int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우리 메인 함수에서 함수 실행을 끝낼 때 return 0을 했잖아요. 이 0이 무슨 형이에요? 정수형이죠. 그러니까 내가 리턴하는 값은 int형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인수 전달을 하는 방법입니다. 인수 전달은 왜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 눈에는 이 메인 함수, 파워 함수, 코드가 다 보일 거예요. 내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내 코드가 내 눈에 다 보이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메인 함수와 파워 함수는 완전히 별개의 함수라서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변수의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친구들 집에 TV가 몇 대 있으며 식탁이 몇 개 있으며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내가 친구 집에 직접 놀러 가서 보지 않은 이상은 아무 정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는 다른 사람 집, 남의 집, 모르는 곳 이렇게 미리 이해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즉 지금처럼 메인 함수, 파워 함수 각각의 내용은 다른 함수들이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파워 함수를 이용하고 싶어서 파워 함수를 호출하는데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는다면 파워 함수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둘이가 중국성에 전화를 했어요. 중국성이죠? 하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사장님이 이 사람이 왜 전화를 했지? 뭘 주문하려고 할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가 몇 호에 살고 있고 짜장면 2개라고 이 함수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줘야 그리고 사장님은 노트에 주문 정보를 적어둬야 짜장면 2개를 우리 집 말고 옆집에 다른 집에 갖다 주지 않고 우리 집으로 정확하게 배달해 줄 수 있겠죠. 인수 전달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함수 간에는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출을 할 때 인수를 적어줘서 이 인수가 어디로 함수 호출하면 이 인수의 정보가 파워 함수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만들어 온 메인 함수는 이 부분이 왜 비어 있을까요? 우리가 메인 함수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했죠. 그러니까 별도로 정보를 전달받지 않고도 나 혼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면 아주 특별한 인수를 전달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수업 범위 바뀌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달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볼게요.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호출이 발생하고 이때 인수로 x, n 2개를 적었죠. 이때 함수 호출이 발생하면 x의 값이 어디로? 파워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전달이 됩니다. x에 얼마가 들어있어요? 2가 들어있죠. 2가 전달되어서 어디에? a에 저장이 되고 두 번째 인수 n이니까 n에 들어있는 값 10이죠. 10이 b에 전달돼서 b 변수에 10이 저장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호출할 때는 선언 형태가 아닌데 왜 인수를 전달받는 곳에서는 선언 형태이지? 자, 메인 함수를 보면 x와 n은 이미 더블 int로 선언이 되어 있죠.
선언되지 않은 변수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x와 n은 이미 선언된 변수니까 두 번 선언하면 오류죠. 그냥 x, n을 사용하면 되겠어요. 하지만 친구집 파워 함수의 경우 이 a와 b는 자신을 호출한 함수 쪽에서 정보를 전달했을 때 a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곳에 값을 저장해야 되는데 사용이 돼야 되는데 선언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없어요. 이 헤더 부분 위에 없죠. 이곳이 파워 함수 시작 부분이다 보니까 사용되는 곳 이곳에서 곧바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왜 선언을 안 해도 되는지 꼭 선언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기 바랍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둘 다 선언, 둘 다 안 하기, 반대로 하기 이렇게 한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외우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는 것 낱낱이 하나씩 설명을 했어요. 이제 종합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맨 먼저 전처리기 지시이고 메인 함수 정의하는 부분. 나는 정수값을 반환하는 함수예요. 내 이름은 메인이고 나에게는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아도 혼자서 잘 해요. 란 뜻이고 이제 메인 함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하고 있죠. 메인 함수에서 XE result 선언을 하게 되면 x에는 2.0이 들어갈 거고 result에는 메모리만 확보. 다음 문장 int n 10을 실행하면 n 변수에 10이 저장이 되겠죠. 다음 문장 result는 power x, n 대인문에서는 오른쪽이 먼저 실행이 되는데 power야 x의 n제곱 구해줘. 함수 호출이죠. 호출이 발생하면 어디로 실행 순서가 이동이 된다고요? 함수를 정의한 곳으로 이동이 되죠. 이때 인수 전달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x의 값이 a로 n의 값이 b로 전달이 되죠. 함수 호출이 일어나면 이렇게 함수 호출이 일어나면 이때 a가 선언이 되니까 메모리 확보되면서 x에 2.0이 들어있으니까 a에 2.0이 그리고 int b에 의해서 b가 메모리 확보되고 n에 있는 값이 전달이 돼요. 여기서 한마디 더 한다면 call by value 값에 의한 호출이라고 해서 인수의 값이 전달됩니다. 자, n의 값 10이니까 이 10이라는 값이 어디로? b에 전달이 되니까 b에 10이 저장이 되겠죠. 자, 여기에 회색 선은 선생님이 메인 함수, 파워 함수 완전히 다른 집, 별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을 그었어요. 서로 다른 함수의 변수의 내용을 볼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나 x와 n만큼은 이 메인 함수가 정보를 줬기 때문에 a와 b에 그 소중한 정보 2.0과 10을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인수 전달이 끝나고 나면 아래로 내려오겠죠. 중괄호 열고 int I double answer. 자, i와 answer은 파워 함수의 변수로서 선언이 됐기 때문에 메모리 확보, answer 메모리 확보. 선언문 끝나고 나면 메인 함수와 똑같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해 갑니다. answer에 a를 대입하라. 그러면 answer에 얼마가 들어가나요? 현재 a에 2.0이 들어있으니까 answer에 2.0 저장되겠고 다음 form은 i를 2부터 b가 될 때까지 i를 1씩 증가시켜 가면서 answer에 a를 계속해서 곱해간다. 계속해서 곱한다. 거듭 제곱을 구하는 거죠. 자, 초기화문 i에 2가 들어가겠고 i가 b보다 적거나 같습니까? 참이니까
다음 문장 answer은 answer 곱하기 a. 현재 answer이 2였고 a에 2가 들었고 2 곱하기 2 하면 4가 되죠. 이 대입문에 의해서 answer은 2.0에서 4.0이 됐습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나요? I 뿔뿔. I는 3이 되고 역시 이 조건이 참이니까 answer에 A를 또 곱하겠네요. 4에다가 2를 곱하면 8.0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I를 일씩 증가시켜 가면서 계속해서 2를 곱해가는 거죠. 거듭 제곱을 하는 거죠. 자, 중간과정 생략. 현재 I 뿔뿔에 의해서 I 값이 10이 됐어요. 10은 현재 B 값 1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참이죠. answer에 A를 곱하면 얼마가 됐을까요? 2를 10번 곱했으니까 1024가 저장이 되었겠습니다. 이 answer 대입문을 실행하고 나서는 다시 I 뿔뿔 하니까 I가 11이 되고 11은 1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for를 끝내고 어디로 오나요? return answer로 오죠. 현재 answer에는 1024가 들어있고 return은 어떻게 한다? 나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간다. 이 return 문에 의해서 함수 호출 자리 이 부분이 얼마로 바뀌어요? return 값 1024로 바뀌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입문이 1024로 바뀌고 난 후 이 대입문이 실행되면 result에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1024가 들어가게 되죠. 이 대입문 끝내고 아래쪽으로 printf 실행하면 result에 1024가 들어있으니까 1024 값이 출력이 되겠어요. 이제 함수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겠죠? 사실 함수는 이것만 설명으로 이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앞에서부터 적어도 3번 이상은 복습을 해봐야 조금 감이 잡힐 정도이기 때문에 꼭 개인적으로 복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함수에서 필요한 마지막 함수 원형 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파워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요. 가끔 이 파워 함수를 메인 함수 안에서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오류입니다. 함수는 별도로 정의되어야 되겠어요. 지금 메인 함수가 만들어져 있고 파워가 만들어져 있는데 컴파일러가 번역을 하면 이곳에서 쾅 에러를 내고 더 이상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컴파일러가 번역을 할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번역하지 않은 내용은 전혀 몰라요. 그러면 지금 컴파일러가 번역을 하면서 파워 함수 호출을 만났는데 지금 여기까지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뒤의 내용은 컴파일러는 전혀 모른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번역해 오는 동안 파워이라는 함수가 정의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컴파일러는 얘 뭐야? 정의하지도 않은 함수를 호출해? 그래서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사실은 뒤에 가면 함수 정의가 있는데 성격이 급해서 제대로 번역을 못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렇게 코드 순서를 바꾸는 거죠. 파워 함수 정의 부분을 먼저 앞에 작성하고 다음에 메인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파일러가 번역하면서 파워 함수 정의 내에 얘는 더블을 리턴하고 이름은 파워인데 자기에게 2가지 정보를 주면 answer 값을 리턴하는구나. 번역을 한 다음에 메인 함수를 만났어요. 메인 함수 정의네. 얘는 또 이렇게 선언하고 이것은 파워 함수 호출인데 내가 번역을 하는데 보니까 앞에 파워 함수가 미리 만들어져 있었어. 그리고 x와 n, x는 더블,
n은 int, a는 더블, b는 int. 맞아.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해결 방법은 함수 호출이 일어나기 전에 함수 정의 부분을 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파월 함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메인 함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름만 딱 봐도 메인 함수가 중요한 거겠죠. 그만큼 주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프로그램 안에 함수가 많은 경우 메인 함수를 제일 찾기 쉬운 윗부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까처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해결책이 뭔데? 함수 호출 이전에 함수 원형만 미리 선언을 한다 이겁니다. 컴파일러에게 야, 너 있잖아. 뒤에 가면 이런 함수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파월 함수 오류로 처리하지 말고 제대로 번역해 라고 정보를 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함수 원형을 선언을 해서 제대로 작성한 프로그램 볼게요. 메인 함수가 먼저 있고 메인 함수에서 파월 함수를 호출하죠. 근데 이 파월 함수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다? 뒷부분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류 아니야? 오류가 아니도록 뭘 했어요? 처음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함수 원형 선언문이 되겠습니다. 이 함수 원형 선언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함수를 정의하는 곳, 이곳의 첫 줄 헤더 부분,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원형 선언문이니까 뒤에 세미콜론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원형 선언을 해준다면 컴파일러가 번역을 할 때 이거 뭐야? 세미콜론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함수 정의가 아니고 원형 선언이네. 이름은 파월인데 인수는 2개고 더블형을 리턴해. 알았어. 정보를 머릿속에 딱 새겨두었다가 메인 함수, 이거는 메인 함수 정의하는 건데 번역을 쭉 하다가 파월 함수 호출 부분을 만났어요. 지금까지 파월 함수 정의는 없었죠. 하지만 이 원형 선언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름이 POWER? 맞아. 관렬과는 인수가 2개 있어? 맞아. 2개 받는다고 했어. 이렇게 오류를 내지 않고 제대로 번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 정의 함수까지 포함했다면 프로그램의 구조는 이렇게 되겠네요. 맨 먼저 전 처리기 지시가 오죠. include stdio.h도 있었고 string.h도 받고 math.h도 받고 또는 define no도 있었고 이렇게 전처리 지시가 가장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함수 원형 선언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하나니까 하나만 있죠. 이 외에 사용자 정의 함수가 더 많이 있다면 아래쪽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이곳에 원형 선언문이 계속해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메인 함수 외에 이 프로그램은 함수가 모두 몇 개 더 있구나를 쉽게 알 수 있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메인 함수가 오고 그 뒤에는 사용자 정의 함수 정의 부분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배운 함수와 프로그램의 구조 이제는 정확하게 알게 됐고요. 1강에서 소개했던 프로그램의 구조를 보면 지금과 대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알게 되었나 알 수 있겠네요. 이번 심화에서는 컴퓨터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을 라이브러리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 모두 사용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컴퓨터와 가위바위보를 다음 중 무엇을 낼 건가요? 하고 묻네요. 이때 선생님은 가위 내고 싶어요. 그래서 1이라고 입력을 했다면 선생님은 가위를 냈는데 컴퓨터는 바위를 냈네요. 이런 컴퓨터가 이겼어요. 또 다른 예. 요번에는 선생님 고집이 좀 있거든요. 여전히 가위 낼게요.
그랬더니 그래요. 이번에는 선생님은 가위 냈는데 컴퓨터는 볼을 내서 선생님, 사람이 승리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컴퓨터와 사람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결과 화면에서 보듯이 가위바위보 중 뭘 낼 건가요? 사람이 내는 것은 사람한테 직접 입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입력했다면 이 값을 맨 변수에 입력을 받겠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왔는데 컴퓨터는 볼을 냈다고 하네요. 컴퓨터는 어떻게 볼을 내지? 컴퓨터가 내는 것은 사람처럼 머리로 생각을 해가면서 이전에 저 사람이 뭘 냈지? 다음에 뭘 낼까? 이렇게 추측하게 한다면 인공지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복잡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위바위보 셋 중에 아무거나 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함수 중에 rand라는 함수가 있는데 random value, 임의의 값, 난수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rand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호출할 때 정보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함수 호출이니까 rand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까지 있어야 이것이 호출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호출을 하면 이 자리는 0에서 32,767 중의 임의의 정수 한 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수가 될지 모른다 난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위바위보 게임에서는 1, 2, 3 중에 한 개여야 되잖아요. 랜덤 함수를 사용하면 그때그때 바뀌는 임의의 난수가 발생은 되는데 1, 2, 3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1, 2, 3 범위로 스케일링, 범위를 맞추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어떤 수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0, 1, 2, 셋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1, 2, 3을 원해요. 여기다가 1만 더 더해주면 0이라면 1, 1이라면 2, 2라면 3이 되겠죠. 이렇게 난수의 범위가 아주 큰데 나에게 맞는 범위로 범위를 맞춰주는 거 스케일링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프로그램에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간단하지만 자, 이렇게 사람은 입력을 받고 컴퓨터는 프로그램 안에서 직접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이 코드를 완성한다면 컴퓨터는 랜덤 함수 호출해서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에다가 1을 더하면 되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자, 다음 중 무엇을 낼 건가요? 하고 물었을 때 1, 2, 3 중에 하나를 입력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로 4를 입력한다거나 0을 입력하면 게임이 안 되겠죠. 정확한 값 1, 2, 3 중에 하나만 들어오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려면 예전에 배운 do, while 기억이 나나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는 한 번은 입력을 받아야 되죠. 한 번은 입력을 받고 조건에 따라서 더할지 말지 결정한다. do, while문. 자, scanf에 의해서 맨에 사람이 입력한 값이 들어왔을 건데 그 값이 1보다 적거나 0이거나 마이너스 값, 3보다 크거나 4, 5, 6 이런 값은 의미 없는 값이죠. 다시 다음 중 무엇을 낼 건가요? 물어서 1, 2, 3 중에 하나가 입력되면 while 조건이 거짓이 되니까 아래로 내려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딩을 하게 되면 사람이 가위바위보 중에 무엇을 낼지까지 해결이 되네요. 그럼 이번에는 누가 승자인지를 결정하는 함수를 정의해 봅니다. 함수 이름, 게임, 그리고 인수는 두 가지를 전달받네요. 사람은 무엇을 냈는지, 컴퓨터는 무엇을 냈는지. 여기서 주의할 것 한 가지, int man, computer
이라고 중간에 int를 생략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선언문에서는 int a, b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인수를 선언할 때는 반드시 별개로 따로따로 int man, int computer 따로 선언을 해줘야 된다는 것 꼭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정수를 반환하나 봐요. 이 정수 반환값이 바로 누가 승자인지에 대한 숫자입니다. 자, 여기 매크로 상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1, 2, 3 가위바위보 헷갈리니까 매크로 상수로 정의했고 그리고 비겼는지 사람이 이겼는지 컴퓨터가 이겼는지 0, 1, 2 헷갈리니까 역시 매크로 상수로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똑같은 걸 냈다면 누가 이겼어요? 비겼죠. winner, 비김으로 대입하네요. 자, winner는 여기에도 없고 게임에서 사용하는 변수니까 winner 따로 int형으로 선언해야 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을 때 둘 다 똑같은 경우를 빼면 몇 가지가 존재하죠? 이만큼이 존재하네요. 하나하나 다 따로 if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사람은 가위인데 컴퓨터는 보예요. 그럼 누가 이겼어요? 사람이 이겼죠. 사람은 가위 냈는데 컴퓨터는 바이를 냈어요. 그럼 누가 위너예요? 컴퓨터죠. 이렇게 예전에 이거라면 그렇지 않고 이렇다면 그렇지 않고 이렇다면 else if를 이용해서 누가 이겼는지 찾아내고 이 if가 끝나면 위너에는 비김, 사람, 컴퓨터 셋 중에 한 가지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 값을 return 시켜주면 이 게임 함수를 호출한 곳에서는 누가 승자인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방금 작성한 게임 함수를 메인 함수에서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자, 이 앞에서 main 값은 입력받고 컴퓨터는 랜덤 함수 이용해서 임의의 값 결정했겠죠? main과 컴퓨터가 어떤 값을 결정했는지 게임 함수를 호출하면서 main에 컴퓨터에 전달을 해주면 이 게임 함수가 무슨 정보를 전달해 주나요? 누가 승자인지 return, winner 해서 전달해 주겠죠. 이 값을 어디에? win에 저장했어요. 자, 이 win 값은 0, 1, 2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 0, 1, 2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다르다? 스위치문 기억나나요? 아주 오래전에 배웠죠. 자, 스위치문에서 win 값을 이용해서 이 값이 비김이라면 비김이라고 찍고 끝내고 win이 사람이라면 사람승이라고 찍고 브레이크 끝내고 win이 2라면 컴퓨터겠네요. 컴퓨터라면 컴퓨터승이라고 찍고 스위치문을 끝내게. 이렇게 해서 누가 승자인지 출력해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나 컴퓨터가 결정한 1, 2, 3에 해당하는 가위바위보를 출력하는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print라는 이름의 함수가 정의되고 있는데요. 인수 하나를 전달받아서 그 값이 1이라면 가위, 그렇지 않고 2라면 바위, 그렇지 않으면 보를 출력하네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있죠. 그래요. 함수 이름 앞에 int도 double도 캐릭터도 아니고 void가 있어요. void란 없다는 뜻이죠. 뭐가 없느냐? return 다음에 반환하는 값이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는 어떤 한 개의 값을 반환하는 데 사용해요. 최대값, 최소값, 순위, 평균 등등과 같이. 그러나 일만 열심히 해주고 반환하는 값이 없는 함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심부름을 할 때 돈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두부를 사다 준다든지 엄마에게 뭔가를 돌려줘야 되는 심부름도 하지만 단지 쓰레기를 버리고 와 그렇게 심부름을 엄마가 보냈다면 쓰레기통에 쓰레기만 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와도 되죠. 그냥 엄마나 버리고 왔어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수란 꼭 반환해 주는 값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원래 목적이 심부름꾼이니까 일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출력만 하고 무언가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끝내고 돌아가세요. 반환하는 값이 없어요. 이렇게 void라고 쓰고 return 값이 없이 돌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의한 함수를 메인 함수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앞에서 사람과 컴퓨터가 1, 2, 3 중에 뭘 낼지 다 결정을 했을 거고 여기는 이미 게임 결과를 출력하는 부분이죠. 사람은 무엇을 냈을까요? printman 함수를 호출하네요. 자,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man의 정보가 어디로? 위치로 전달이 되겠죠. 이 man에는 1, 2, 3 중에 하나가 들어있을 거잖아요. 이 위치가 전달되고 위치가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출력하고 돌아와서 다음번에는 누구 컴퓨터가 뭐 냈는지 또 프린트 함수를 호출하죠. 그러면 프린트 함수가 이번에는 컴퓨터에 들어있는 값을 위치에 저장해서 컴퓨터가 가위바위보 중에 뭘 냈는지 출력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의 경우 print란 함수를 2번 사용하죠. 함수를 한번 만들어 두면 필요할 때마다 아주 간단하게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매크로 상수를 정의하고 왔죠. 1이 가인지 2가 가위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매크로 상수를 정의하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코딩을 해도 되겠네요. 가위, 바위. 가위니까 가위라고 출력하고 바위니까 바위라고 출력하고 정말 매크로 상수 도움이 많이 되는 기능입니다. 이제 완성된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기 지시 3개나 나오네요. scanf, printf를 위한 stdio.h, rand와 srand를 위한 stdlib.h, 그리고 time 함수를 위한 time.h. 이 srand와 time은 나중에 소스 코드 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상수 정의, 그리고 함수 원형 2개, 다음 메인 함수 정의, 게임 함수 정의, 프린트 함수 정의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먼저 메인 함수 자 변수 선언 다음에 srand time null이라고 함수 호출이 있습니다. srand 함수는 랜덤 함수의 seed를 결정해주는 함수인데요. time null은 현재 시간을 알려주는 함수이고 이 함수 호출이 없으면 컴퓨터는 언제나 똑같은 것만 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매번 보험만 낸다든지 매번 가위만 낸다든지 그거는 컴퓨터 시스템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랜드 함수는 0에서 32,767 중에 임의의 난수를 발생시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난수를 발생시켜주는 난수 발생기에는 seed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봉숭아 씨앗을 뿌리면 봉숭아가 나오죠. 채송화 씨앗을 뿌리면 채송화가 나오는 것처럼 seed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난수가 생성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값을 바꿔주지 않으면 seed가 하나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첫 번째 난수 값이 똑같은 것으로만 나오게 돼요. 그러면 seed 값을 매번 다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죠. 시간. 늙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나이 들어서 죽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실행 시점의 시간은 언제나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행 시점의 시간은 time null이라는 호출로 알 수 있고 이 시간을 srand 함수의 인수로 사용해주면 seed 값이 현재 시간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랜덤 함수의
컴퓨터에 난수를 발생시켜주는 난수 발생기 시드가 계속 바뀌어서 컴퓨터는 다른 순서의 난수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sRAND로 현재 시간을 난수 발생기의 시드로 설정을 한 다음엔 컴퓨터가 낼 것은 1, 2, 3 중에 하나 그냥 아무거나 한다라고 했었죠. 이것을 인공지능화 시킨다면 이 부분이 복잡한 코드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모니터에 컴퓨터와 가위바위보를 출력하고 사람이 무엇을 낼지는 맨에 입력받고 그리고 맨 값과 컴퓨터 값이 결정이 됐다면 이 맨과 컴퓨터 값을 게임 함수에 전달을 해줘서 이 게임 함수가 무엇을 결정해 주나요? 사람이 승리했는지 컴퓨터가 승리했는지 그 값을 결정해 주죠. 그 값을 윈에 대입하고 결과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되겠네요. 앞에서 일부분을 소개했고 맨 컴퓨터 값을 전달해서 윈에 승자가 결정이 되면 모니터에 게임 결과, 줄 찍고 사람이 낸 것은 사람이 1을 냈다면 가위, 2라면 바위 출력을 해줘야 되죠. 앞에서 프린트라는 함수는 이 맨 값을 전달해주면 맨 숫자에 있는 가위바위보 중 하나를 출력해 줬죠. 그리고 컴퓨터가 무엇을 냈는지도 프린트 함수를 호출해주면 이번에는 컴퓨터 값을 인수로 전달하니까 컴퓨터가 무엇 냈는지를 출력해 주겠죠. 다음 줄 찍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윈에 들어있는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비김, 사람 승, 컴퓨터 승 출력을 하고 줄을 찍고 return 0을 만나면 메인 함수가 끝나니까 프로그램 실행도 끝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 두 가지 main과 컴퓨터의 값을 전달받아서 누가 이겼는지를 return하는 게임 함수 그리고 위치에 뭔가가 전달되면 이 위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위나 바위나 보 중에 하나를 출력만 하고 return하는 값은 없는 void형 사용자 정의 함수 이렇게 해서 가위바위보 게임 완성된 프로그램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그 어렵다는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주 잘 공부해 줬습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은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지만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필수적인 기초 내용으로는 부족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 내용이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더 많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마침 인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